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삼성 SDS요. 네, 삼성 SDS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8천 원에 25%요. 예, 18만 8천 원에 25%. 알겠습니다. 네. 삼성 SDS는 늘 상담이 자주 들어오고 그때마다 이거는 뭐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제는 아무래도 블록딜이라는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또 어제 오늘 다 양봉을 일단은 만들어내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어제 제 이웃집 분이 이웃집 분이 집을 팔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 악재입니까? 제가 사는 집에. 아니요, 악재가 아니죠. 그 무슨 악재입니까, 그게? 블록딜이 왜 악재입니까? 자꾸 언론에서 뉴스에서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악재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분을 팔았다고 하니까 결국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악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오너 일가라서 그렇죠.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오너 일가라서 더 예.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누군가가 지분을 팔았다라는 게 왜 악재죠? 제가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서 안랩을 사서 네. 수익을 내서 팔았어요. 그게 악재입니까? 전혀 아무 아니죠. 상관이 없겠죠. 예. 안철수 대표님께서 오늘 조금 지분을 좀 팔았다. 그게 사실 악재일까요?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구설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든 걸 다 악재다. 모든 걸 다 호재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블록들 이런 내용들. 사실 블록들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악재라고 표현을 하기가 저는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악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요.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너 일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뭐 대주주가 좀 팔았네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블록딜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블록딜은 악재다. 이런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블록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자리는 어디냐면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블록딜을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건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번 사람들이 팔아낸 거죠. 근데 지금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블록딜을 해서 누가 수익을 봅니까? 다 손실이죠. 그러면 대주주 지분은요. 결국 싸게 들고 있었던 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가 되지만 결국 지금 이거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실 보고 있는 자리인데 거래량이 어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 말을 누군가는 많이 팔고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건데 누가 샀는데요 도대체 이거를 지금 다 손실 보고 있는데 누가 팔았을까요? 모두가 손실 중이고 모두가 지금 사고 싶은 자리인데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걸 사가지고 전화를 주는 개인들은 왜 샀을까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샀겠죠. 사서 들고 가면 된다고 하니까 샀겠죠. 근데 들고 가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것뿐이지 개인 투자자들 삼성 SDS 이런 거 안 사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이런 거 가지고 다른 데 상담하시면은 이런 걸 왜 샀습니까? 하는 종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 네. 결국 이거는 지금 블록딜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사소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자간 하나 밟을 수 있는데 자간 하나 밟으면요 덜컹하거든요. 그게 끝인 거예요. 결국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료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매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블록들이 있든 말든 결국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정신만 딱 차리면 이거 내려갈 이유가 아니구나. 빨리 사야 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자리는 지금 겁먹을 자리가 전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주가만 한번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12만 원에서 13만 원 자리에서 머무는 것을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2달 정도 지켜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이거 비중 70%까지 늘리려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많이 사면 좋은 기업이니까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살 때가 아닌가요? 그렇죠. 주가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더 지켜보고요? 그렇죠. 지켜보는 자세가 투자자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 SDS가 아마 오늘 이후로도 네. 매일같이 아마 상담이 들어올 거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네. 상담 들어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네. 시청자분들이 수준을 빨리 올리셔야 돼요. 이런 거 떨어졌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횡보하면 지켜보고 전화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블록딜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드려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제이준 코스메틱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40원에 30%요. 네, 1,340원에 30%. 알겠습니다. 이제 대준 코스메틱은 동전주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네요, 멘토님. 뭐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종목인데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회사가 이제 화장품 업종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이런 뭐 엄청나게 큰 기업들 네네. 외에는 진짜 완전히 뭐 아작났다라고 맞아요. 표현할 정도로 진짜 실적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힘들다고 해서 망할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힘든 상황을 지나가야 돼요. 결국 가시밭길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투자라는 것은 그 사업, 그 회사와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인터넷을 보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나와요. 투자에 대한 저서예요. 그죠? 그 말을 가시밭길을 걷기로 한 이 기업에 투자하신 거는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100% 동감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힘든 기업인 것을 알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니까 투자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지금 이게 괴로울지언정 버텨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거 괴롭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당장은요. 저도 뭔가 뚜렷한 대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제 예상은 코로나가 7월에서 9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사태가 7, 8, 9 요쯤에 끝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화장품 업종도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때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딱히 뭐 문제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회사가 재무도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부채도 굉장히 많이 줄여냈고요. 그래서 유무상증자까지 같이 해놓은 상태라서 저는 아래쪽 이 자리에서는 매집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세력,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세력이 이거를 잡아놓고 하반기쯤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늦으면 내년 한 중반기쯤 될 거고요. 그때까지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매수하시게 되면은 가시밭길을 걷는데 짐이 많거나 내가 너무 의욕만 앞서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추가 매수를 굳이 더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30%로 이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시면은 튀어 올라갈 때 아마 제 생각엔 1,500원, 2,000원까지 한 번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기업은 들고 가셨다가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들고 가시면은 수익을 내서 나오는 것까지는 시간상의 문제인 거지 가능은 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SK 디스커버리고요. 네, SK 디스커버리. 20%좀 되고 7만 100원이요. 네, 7만 100원에 20%. 네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매수를 하셨고 뭐 쭉 이 종목은 사자마자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맞아요. 지주사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네. 해볼까요? 일단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 요 회사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바이오팜 이런 거 상장할 때 네. 상장 호재로 예. 급등이 되었을 때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상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재료가 소멸이죠. 그렇죠, 소멸입니다. 그럼 이거는 올라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상담이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어떨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쓸데없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쓸데없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하는 게 재료가 금방 소멸돼 버리는 거 사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SK 바이오팜, 사이언스 이런 거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슈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등 나왔는데 상장되고 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볼장 다 봤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자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SK 바이오팜이나 사이언스에서 정말 기적적인 신약을 만들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서는
또 올라가기가 지금은 버거울 것이고요. 실적이 정말로 지금 이렇게 1,000억, 1,700억이 아니라 2,000억, 3,000억, 4,000억 이렇게 증가를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7,000억으로 줄어 있습니다. 실적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기업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으시겠지만 답이 없다라는 말밖에 정말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매수가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답을 만들려면은 시간을 정말 많이 두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었고요. 지금 이 기업은 3만 원 정도까지나 그 이하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주가가 5만 원도 비싼 종목이에요. 그러니 3만 원, 2만 원 내려가야 그 다음 반등이 5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쳤을 때 그때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니 추가 매수를 조금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물려있는 거 손절하기엔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이 돈 지금까지 안 빼고 쓰셨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안 빼도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돈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냥 네. 한 2, 3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러면 2, 3년 정도 네. 보시면서 3만 원 이하에서 자,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TV 네. 보고 계시나요? 네. 네. 네, TV 보고 계시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네. 내려가고 있죠. 그죠? 네. 네. 이걸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그래요. 예. 근데 앞에도 이렇게 직선을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구간이 보여요. 보이세요? TV로 보이세요? 네. 이런 옆으로 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네. 그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SK 디스커버리는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한 이런 게 나오려면은 지금 하락을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1년 반 떨어졌으면 1년 반을 횡보해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 기업은 연말쯤에 다시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현명하게 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무런 힌트도 증거도 신호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자리 잡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다시 짜자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음을 좀 길게 생각하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